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원딜 포지션에 대한 강연 세 번째 시간. 가러 가봅시다. 바텀이 할 수 있는 극한의 회리 방법. 이제 듀오할 때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란 거죠. 바텀을 항상 G 누르며 돌아다녀야 한다. G 누르다. 함부로 또는 세게 누르다. 바텀의 라인전이 끝나고서 기본적인 운영법. 바텀이 라인전이 끝내고 살리려 미드를 가서 견제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이러한 라인을 모두가 하려 하지 어째서 하지 않는가? 당연히 심화적인 부분이 있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라인전을 끝내고서 미드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지만 게임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 미드만 가는 원딜들은 원딜이 아니라고. 아니, 원딜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진짜 원딜이 아니라고. 바텀 라인전이 끝나고서 무지성 미드 증원력이 되지 말아라. 미드만을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어지게 된다. 상대의 시야가 아무것도 밀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드를 서 있는 것은 곧 자신을 잡아달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암시하는 것이다. 항상 미드는 상대를 밀어붙이고서 서 있어야 하는 싸움의 무법지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드를 가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당신의 라인전 승패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나 결과는 같다. 이겼을 경우 1차 포탑이 밀려있지 않은 사이드로 수내공을 돌면서 오브젝트를 챙길 수 있는 대로 챙기고 상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려 승기를 잡는 것. 그렇게 상대를 나오지 못하게 어박했을 때 이후에 미드를 가서 안전하게 파밍을 하며 싸움이라는 것을 한타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드 바텀 포탑 부시고 미드를 가는 것이 아니고 사이드를 돌라는 거야. 탑을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탑을 가서 탑 포탑을 밀고 이후에 탑 포탑과 바텀 포탑에 밀려있는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미니언을 먹으러 올 거 아니야. 계속 밀리게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대가 알아서 시야가 보이게 된다고. 그러면 나한테 이제 보이니까 위험이 없지? 그럼 이제 미드 가서 시에서 먹어도 돼. 그렇게 계속해서 상대방이 움직임을 분산시키면서 분산시키었을 때 비로소 미드를 설 수 있는 거야, 원딜이. 근데 무조건 이건 이겼을 때 이야기고 무조건 압살했을 때 이야기고 대부분은 미드를 가는 게 맞긴 해.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합류해서 한타를 지배하는 거지. 원딜의 그 모든 진짜 실력을 발휘하면서. 왜 모두가 미드에 있으라고 하겠는가? 그것은 간단하다. 싸움을 제일 합류하기가 쉬운 라인이기 때문이다. 만일 패배했을 경우 그대로 라인에 박혀서 상체가 시간을 끌어줄 때 CS를 먹으며 성장을 하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때부터 사이드 순회 공연을 이겼을 때처럼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래, 만약 졌어도 상관없어. 내가 CS를 먹고 다시 순회 공연을 할 그 정도의 준비를 갖추면 되니까. 그 정도로 성장하면 되니까. 바텀의 순회 공연은 필연적으로 게임을 승리를 위해 무조건 해야 되는 행동이란 말이지. 알겠지? 바텀을 항상 이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텀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완전히 이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려주겠다. 바텀의 영향력은 얼마나 사이드 순회 공연을 빠르게 할 수 없냐로 판명 나는데, 여기서 바텀 라인전을 만일 져버렸을 경우 다시 받을만한 공을 할 만큼의 성장을 한다고 정말로 쓸데없는 시간에 허비하고 낭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팀을 갉아먹으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CS를 먹는 동안 상대 바텀은 돌아다니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 내가 졌으니 상대 바텀은 이겼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상대 바텀은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고. 상대는 만약 멍청한다면 돌아다니지 않고 미드에 처박혀 있겠지만, 하지만 존나 잘하는 바텀이면 그게 자연스럽게 한다니까. 상대 바텀이 자연스럽게 상대도 자기 바텀 포탑 이겼다고 미드 가지 않고 탑으로 가서 밀고 나서 이후에 바텀과 탑의 안전을 보장을 얻고서 그 다음에 미드를 선단 말이야. 그게 존나 잘하는 바텀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게 된다? 상대한테 그런 주도권을 주게 되고 나는 처박혀서 팀을 갉아먹으면 CS를 먹고 있는 상대밖에 될 수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팀한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상태가 되겠지. 그게 원딜의 고통. 라인전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라인전을 이겨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팀들이. 그냥 솔직히 바텀만 이기면 게임 다 풀 수 있음, 진짜로. 그 정도로 영향이 큰 라인임. 그러니 자신이 바텀 라인전을 패배하면 패배할수록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게임을 지고 나중에 팀 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언제든지 빠르게 상대를 죽여놓고서 자신의 영향력을 게임에 실현시킨다고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내 영향력을 게임에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다. 지금 당신의 라인전에 있는 그 상태가 절대로 끝이 아니란 것이다. 그래, 네가
그냥 미드에 붙어있는 그 상태가 끝이 아니라고. 네가 라인전을 바텀 라인전을 하는 그 상태가 끝이 아니라고. 네가 그 바텀 라인전을 신경 쓰면서 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 그 이후에 순회 공연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서포터, 좋은 정글러가 필요한 거라고. 알겠지? 그것은 그저 자신을 막는 하나의 별것 아닌 장애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서 부셔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상대 바텀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부셔버린다는 마인드여야 된다고, 이 상대 바텀을. 이후에 내가 순회 공연을 돌아다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승리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이기에 살려둔다면 언젠가는 또 막아 살려들기에 완전히 부셔한다. 그래, 상대 바텀도 이기려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든 또 막아 설 거야. 그러니까 완벽히 부셔버려야 된다. 완벽히. 알겠지? 완벽히 부셔버려서 오로지 그냥 유리대포 2마리 그 정도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무슨 수로든 막을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 게임 내에서, 그 협곡 내에서 말이야. 그렇게 항상 최우선으로 상대를 죽여버린다는 마인드로 임해서 버티거나 존버한다는 마인드는 완전히 자신의 머릿속에서 박멸시켜버려야 된다. 네가 계속 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존나 존버하고 버틴다는 마인드가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오로지 바텀을 이겨서 순회 공연을 혼자라도 가야 된다. 서포터가 병신이라도, 정글러가 병신이라도, 팀이 병신이라도 혼자라도 순회 공연을 돈다는 마인드로 상대를 부셔버려야 된다고. 알겠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진짜.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것이 순회 공연. 이렇게 바텀이 순회 공연을 하는 것은 바텀이 게임에 영향을 끼치고 승리에 달하는 데까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 이게 무조건 필요한 일이라고. 순회 공연 없으면 바텀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순회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텀에 영향을 주고 바텀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 이렇게 플레이하지 않으면 항상 상처에 이끌려 다닐 뿐. 너희는 망난이나 그럼 백정 새끼들한테 끌려다니고 싶냐고. 아니지. 왕자님이 당연히 다 돌아다니면서 지배하고 압살해야지. 안 그래? 난 그걸 원하는데. 너희는 그런 걸 원치 않으면 그냥 원딜 하면 안 돼. 난 솔직히 말할게, 진짜. 그런 걸, 이 게임을 지배하고 상대를 압살하고 지배하는 걸 원하지 않냐. 원딜 하지 마, 그냥. 물론 뒤에서 짤짤이만 넣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도 되고, 그것도 나쁘진 않긴 해. 무조건 1인분은 가능하거든, 그런 포지션이. 그리고 만약 그들 망난이나 백정, 황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흔히 말하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평타 싸게가 돼버리는 것이야. 그래, 원딜 회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원딜 회지, 평타 싸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텀 라인전은 무조건 이기고 순회 공연을 돌아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이 움직여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이 움직여서 상대를 이기지 못하기는 경지까지 이끌어 이렇게 완벽히 어쩔 수 없는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 이것을 강조할게. 어쩔 수 없는 승리. 어쩔 수밖에 이길 수 없는 승리. 어쩔 수밖에 진짜 내가 이기지 않은 이상했던 게임, 그런 느낌의 게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순회 공연을 해서 바텀을 무조건 부시는 것으로 미드에 그렇지 않고 미드에 처박혀서 팀원이 시지기를 걸어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플레이라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 강을 듣고서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팀이 아무리 뭐라 하고 해도 바텀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 바텀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승률이 존나게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그들은 바텀을 모른다. 몰라서 아무렇지 않게만 하고 그저 무지성 싸움만을 하는 줄 아는 것이다. 그래, 바텀이 존나 고귀하고 개쩌는 설계가 필요한 라인인데 그걸 모른다고. 다른 상체들은. 팀원은 자신보다 한참 뒤떨어지기에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항상. 그래서 혼자서라도 바텀을 부신다는 마인드로 항상 존나 센 라인전 챔피언, 항상 센 챔피언, 그런 챔피언을 골라서 바텀을 부셔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아니, 무난히 가서 한타를 부시거나 그래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하지만 나는 란전을 무조건 세게 가서 상대를 부셔버린 다음 순회 공연을 돌고 어쩔 수 없이 이기는 게임 어쩔 수 없이 게임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원딜은 그들과는 다르게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말려고 어떻게든 자신을 밀어붙여야 하는 라인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무조건 상대를 부시고 순회 공연을 돌아야 된다. 그게 바텀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 그리고 팀원들이 스스로 바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래, 팀원이 아무리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이후에 게임을 이기게 만들어주면 팀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게임 이기는 무조건 좋은 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상대를 무리하게 플레이하고 공격적이게 플레이해도 나중에 게임을 이겨주면 우리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욕을 처먹고 비난을 처먹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게임을 이기게 만들어. 게임을 이기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칭찬을 받는다. 자연스럽게 칭찬받고 인정하게 만들게 된다. 그런 라인이라고. 초반에는 욕 존나 먹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설계가 필요한 라인이지만 후반 가서 원딜이 만약 게임을 이겨준다? 그 순간 갑자기 팀원들의 눈에는 내가 존나 왕자님처럼 보이고 존나 똑똑한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갑자기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고. 그런 라인이라고. 지금 초반에 욕먹는 걸 아무리 족같아도 그냥 감수하라고. 그런 라인이다.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라인. 그게 원딜이라고. 그래, 만일 니들이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겠다면 평생 너희들은 무슨 이유에서 너희 티어에 갇혀있는지 모르는 멍청한 원딜 해지 평타 싸기가 될 뿐이라고. 그래, 정말로 티어를 올리고 싶다면 이렇게 순회공연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마인드, 무조건 상대를 부신다는 마인드, 항상 어쩔 수 없지 게임을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마인드로 있어야 된다고. 이 원딜을 할 때는. 알겠지? 만약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평생 원딜 해지와 평타 싸기로 남을 것이다. 너희는 평타 싸기가 원딜 해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지. 너희는 최고가 될 수 있다. 게임을 혁혁하게 지배할 수가 있다. 너희는 신이 될 수가 있다고. 너희는 지배자가 될 수가 있다고. 물론 이것은 현실에서도 적용된다. 현실에서도 아무리 초반에 욕을 먹더라도 내 할 일을 하면 후반에 인정받고 정말로 칭찬을 받게 되는 것. 그것도 이 바텀의 원딜이라는 마인드가 현실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서도 적용해봐. 이걸 알겠지?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것이다. 순회 공연이. 알겠지? 현실에서도 순회 공연 한 번만 하면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니까. 진짜로 현실과 원딜을 하는 마인드는 같다. 솔직히 다를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조건 압살하고 무조건 지배하고 무조건 신이 되어서 상대를 부셔버린다. 나만의 어쩔 수 없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판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게임으로 만든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현실에서도. 알겠지? 나만의 어쩔 수 없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현실에서도 게임에서도. 알겠지? 중앙이 뚫려야 양쪽이 뚫리고 양쪽이 뚫려야 중앙이 뚫린다. 그래, 고속도로가 어떻게 열리는지 이제 알려줄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존나 쌩쌩 달리고 있잖아. 이 도로가 다 열려있어. 이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처음을 제한 모든 것을 중앙을 먼저 뚫고서 양쪽을 뚫어준다. 바텀 승부에 따른 행동 법칙. 라인전이 끝나고서 순회공연을 할 때 무조건 따라하는 규칙이 있다. 처음에만 지키면 되는 것이기에 잘 기억해두기를 바란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다. 상대 1차 바텀 포탑을 밀고서 바텀 라인전이 끝나게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여기서 자신이 벌레인지 아닌지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 네가 평타 싸게인지 본딜 해지인지 이제 결정된다고. 여기서 무지성 미드를 간다면 숟가락이 될 뿐. 진짜 흔히 말하는 숟가락이 될 뿐. 여기서 탑을 간다면 왕자님이 되는 것이다. 정말로 왕자님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탑을 간다면 왕자님이 되는 것이고, 이때 탑 1차 포탑이 만일 없다면 가지 않고 미드로 가서 상대가 대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양쪽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미드를 간다는 거지. 이게 왕도, 이게 왕의 길. 이렇게 가야 된다. 앞서 계속 말했지. 양쪽을 뚫고서 중앙을 가야 된다고. 그래, 이때 탑 1차 포탑이 이렇게 미드로 가서 상대가 대체를 해야 된다고. 왜 그렇다면 미드를 바텀 라인전이 끝나고서 가면 안 되는가? 라인전이 끝나고서 바로 미드로 가서 견제를 한다면 그때부터 바텀이란 것은 상대 상처에 영향가 있는 간식이 될 뿐인 것이다. 알겠지? 영향가 있는 간식이 될 뿐이라고. 씨발, 상대가 언제든 양쪽에서 노리고 있다고. 이게 미드라는 라인이 양쪽에 부시가 있어서 이게 존나 위험한 라인인데, 니들이 그냥 안 그래도 위험한 원딜이라는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할 라인인데 그 상태로 미드에 갔다? 어쩔 수 없는 영향가 있는 간식이 될 뿐이라고. 씨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드를 가면 안 된다고. 상대는 언제나 잘 큰 바텀이 현상금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고 자신이 죽는 것을 안다고 포탑에 박혀있다면 그 또한 자신은 게임에 영향력을 펼칠 수 없기에 게임을 패배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 내가 또 미드 가서 내가 죽는다고 포탑에 박혀있지. 그 또한 시간 끌어서 자신은 게임에 영향력을 펼칠 수 없다. 그렇기에 게임을 패배로 이끌 수밖에 없다게 된다고. 알겠지? 아무리 바텀 라인전을 이기고 다 했다고 해도 상대가 무서워 포탑에 박혀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상대의 먹잇감을 어째서 되는 것인가?
그래. 내가 포탑에 박혀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아무리 바텀 라인전 이기고 다 했다고 해도 이겨봤자 포탑에 박혀있으면 그저 유리대포일 뿐이다. 상대의 먹잇감이 돼서 되는 것인가. 바텀 라인전을 끝나고서 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미드라인 라인이 양쪽으로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대처 불가능한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다. 그 모든 곳에 시야를 먹으려면 서포터가 렌즈를 2번 이상 와드리를 2번 이상을 기원을 하며 먹어야 한다. 근데 이런 서포터가 참 서포터가 있냐고. 근데 이런 참 서포터가 진짜 있다면 네가 계속 듀오를 해야 돼. 내 주변에 시야를 밝혀주는 그런 서포터. 하지만 그런 도구 만나기 힘들잖아. 그래서 존나 위험하다는 거야. 게다가 탑쪽 사이드는 완전히 시야까지 없는데 바텀이 뭘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를 서기 전에 양쪽의 시야를 확실하게 먹어주고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은 바텀 라인전을 이겨 바텀 쪽의 시야는 조금은 안전하다. 그래, 계속해서 내 미니언이 움직여가지고 상대 시야를 밝혀주는 거지. 그러면 안전해. 일단은 바텀 쪽은. 그렇다면 이제는 탑 쪽의 시야를 넓혀서 양쪽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 내 양쪽이 안전해야 된다고. 양쪽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항상 상대가 그쪽으로 시선이 가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고, 상대를. 그렇게 양쪽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상대의 모든 1차 포탑들이 다 파괴되어 있다면 이제부터는 무지성으로 미들라인에 서 있으면서 합력을 보아도 된다. 그래, 솔직히 원딜의 싸움만 이제 잘하면 되거든. 1차 포탑이 다 밀려있다면. 그래서 이제 단순히 미드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 상처의 미드와 정글이 미드 1차 포탑이란 것 때문에 강제로 마주하고 있어야 하기에 위험하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 존나 위험하니까 미드로 바로 갈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지. 알겠지? 자신보다 레벨도 2, 3레벨 더 높을 것이고 아이템도 잘 나온 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란 말이다. 물론 네가 존나 세다면 잡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존나 힘들다는 거야. 얘네가 그냥 대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무언가 이 왕자님을 암살하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다른 수법을 쓸 것인데 어떻게 그걸 다 대처할 것이냐고. 안 그래도 유리대포인데 씨발 혼자서 어떻게 대처할 건데. 그러니까 미드로 바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텀을 뚫고 미드로 바로 가지 말고 탑으로 가라. 그걸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후에 탑과 바텀과 탑을 둘 다 뚫었을 때 비로소 미드로 가라. 근데 이때도 예외사항이 있다면 드래곤이 있을 때는 탑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알겠지? 그것을 알아둬야 돼. 그리고 첫 번째 운영 기본적인 규칙이 양쪽을 뚫고 중앙을 뚫는다. 이게 첫 번째 규칙. 이게 첫 번째 단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해도. 알겠지? 양쪽을 뚫고 중앙을 뚫는다. 이게 처음에만 적용된다. 알겠어? 그 이후에는 계속 미드에 서 있어도 된다. 그 미드에 서서 합류각을 보아도 된다고. 그게 원딜이 할 일. 처음을 제한 모든 것을 중앙을 먼저 뚫고서 양쪽을 뚫는다. 승패에 따른 행동 수칙. 바텀 라인전을 한다. 이긴다. 탑당 세대를 확인한다. 1번 사항. 같은 팀 포탑이 그대로 있다. 바텀을 탑 라이너가 내려와도 손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깔끔히 밀어두고. 깔끔히 밀어두는 거 존나 중요해. 이거 센스 플레이다. 깔끔히 안 밀어두고 그냥 탑 멘탈 나감. 손해봤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그래도 멘탈 낙한 병신 같은 막내 새끼들인데 자신의 미니언이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더 멘탈 나갈 수도 있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라인에 있는 CS를 깔끔하게 밀고서 이 망나니와 교체를 라인서브를 해야 된다. 라인서브 이게 뭔 말이냐면 망나니와 그 탑에 있는 라이너와 바텀에 있는 라이너가 서로 교전하는 위치를 바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항상 깔끔히 밀어두고 망나니를 바텀으로 보낸다. 그러기에 필요하다. 집을 가기 전 드래곤 교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탑으로 올라가야 된다. 바텀을 이겼다면. 이상 무슨 일 탑을 밀리는데 이때 정글이 전령을 봐준다고 전령을 먹는다고 하면 챙겨주고 아니면 그 힘으로 포탑을 밀어버린다. 그래, 우리 정글이 전령을 먹고 탑을 도와주거나 미드를 도와줄 거 아니야. 그 힘으로 포탑을 밀어버린다고. 탑의 1차 포탑을. 이후 미드로 내려와 미드 포탑을 파괴한다. 미드 포탑을 파괴하고서 이제부터는 미드 CS를 완전히 밀기만 하고서 사이드로 이동해 양쪽 포탑을 부셔주고 미드를 밀어준다. 이것을 반복하여 운영해준다. 그래, 합류를 잘하는 소리죠. 이제 탑 포탑 부시고 미드로 와서 합류를 잘하라는 소리야.
이번 사항 같은 팀 포탑이 파괴되어 있다. 이때는 대부분 상대 탑 라이너가 뒤지게 강력해진 경우가 많아. 이러할 경우 그냥 미드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상대를 가만 보며 성장을 한다. 그래, 탑을 무조건 가지 않아야 되는 상황도 있어. 어떤 상황이냐, 상대가 존나 레넥톤 같은 원딜이 암살하기 쉬운 그런 사기 챔피언들, 그냥 스킬만 뚝딱 하면 원딜 죽이는 그런 존나 센 탑 챔피언들 있잖아. 그런 챔피언들이 탑에서 우두커니 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탑을 가면 안 된다. 왜냐? 안 그래도 현상금 존나 달렸는데 이 현상금을 순식간에 암살당해서 또 준다? 그럼 게임 말아먹는 거지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상대 탑이 존나 셀 때는 그냥 미드를 가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상대를 간만 보면 성장하는 것밖에 없어. 진짜 상대 탑한테 암살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그거밖에 없음. 이후 상대 탑 라이너를 이길 수 있을 때쯤 다시 사이드를 돌며 포탑을 부시려 다니면 된다. 포탑을 부시는 과정은 1번 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양쪽 사이드를 밀고 미드 포탑을 밀고 이후 미드를 밀고서 사이드 포탑 밀기. 그래, 이게 방법이다. 그냥 탑이 만약 바텀라인을 졌다? 탑이 아닌 뒷라인을 확인한다. 1번 사항 완전히 처발렸다. 답이 없으니 조용히 빈라인들을 찾아가서 팀에 미안하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CS를 먹으면 상대가 던지기를 빈다. 상대가 내게 현상금을 주기를 빌어라 말이지. 그리고 상체가 시간을 벌어줄 때 최대한 성장을 이끌어낸다. 최대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원딜답게. 그게 라인전 발린 사람이 할 일이다. 대부분 성장을 한다고 그 구간을 가기에 미친듯이 게임이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바텀을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팀을 가가면서 성장하는 게 존나 힘들다고. 씨발, 안 그래도 원딜이라서 존나 약해 미치겠는데 쿠크만까지 가면서 CS 존나 먹고 성장을 해야 된다고. 씨발, 존나 개빡친다고. 씨발, 그렇게 말렸다면 진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든 해서 상대를 따라잡을 생각만을 하고 상대를 압살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 그렇게 플레이해야 된다. 어떻게든 현상금을 먹고 어떻게든 킬을 먹어서 어떻게든 성장해야 된다고. 더티팡인데는 뭐든 팀이 허락하는 내에서 그냥 정글 몬스터를 다 먹고 CS를 다 묻혀먹으라.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처발렸기 때문에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려버렸기에 대충 플레이했다가는 원래는 이기판이었다가도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 이미 말렸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어쩌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 이번 상황 팀적 상황으로 이제 져버렸다. 게임 상황을 보고 할지 말지를 미리 판단하고서 게임의 집중도를 조절해가면 다음 판을 준비한다. 그래, 솔직히 팀인 때문에 진 건 답이 없다. 팀 4명이 못하는데 뭔들 혼자 뭐 하겠냐고. 애초에 라이엇에서 패배를 확정 지어놓은 게임이 종종 있기 마련.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도 게임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은근슬쩍 성장을 하는데 살짝 제대로 안 한 느낌으로 해야 된다는 거? 나는 그냥 게임 저 팀이 병신이라고 느껴지면 살짝 집중도 확 낮춰버리고 게임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느낌을 하거든. 진짜 애초에 라이엇에서 이 판은 패배를 확정지켜 놓았다고 나는 인지하고서, 그렇다고 해도 나는 게임은 포기 안 해. 어쩌면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혹시나 던지면 또 역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는 하면 안 된다. 빌라인을 돌아다니며 성장을 어떻게든 하며 대부분 상대를 잘라먹는 걸로 역전각을 보는 것이 맞다. 알겠지? 포기는 하지 말고 역전각은 계속 봐야 돼. 알겠어? 아무리 망해도 역전각은 계속 봐야 된다. 아무리 처발렸어도. 아무리 팀 때문에 졌다고 해도. 근데 대부분 지는 게 정글러나 미드가 아니라 서포터 때문이겠지? 계속해서 반복해지면 그것이 곧 운영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을 제외하고서 상대 포탑을 부시려 다니면 그것이 곧 운영이 된다는 것이다. 초반에 미드가 아닌 탑을 먼저 부시는 것만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미드 CS부터 뚫고서 사이드를 뚫어야 한다. 순서가 바뀐 것이다. 그래, 초반에만 탑을 뚫고 미드를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초반에 이 순서를 요약하자면 초반에는 바텀, 탑, 미드, 초반에 중반, 후반 미드 CS, 탑, OR, 바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미드 포탑, 미드 CS, 미드 CS가 되고 미드 포탑이 되는 거지. 이 미드 CS가 포탑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탑, OR, 바텀 미드를 밀고 사이드를 밀라는 소리야. 알겠지?
이런 순서로 팀이 뭐라고 하든 계속해서 포탑만을 노리는 것이다. 미드가 뚫려있어야 자신이 완벽히 사이드로 이동했을 때 아군 포탑에 비비 밀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이드로 갔는데 상대가 미니언을 데리고서 그대로 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없다. 그래, 내가 사이드로 포탑을 밀고 왔는데 상대가 그대로 아군 미니언, 상대 미니언을 미드로 밀고 와서 밀면 어처구니 없잖아. 나는 이곳을 밀어야 되는데 상대는 더 엄청난 파괴를 해버리네? 포탑 파괴를 해버리네? 이러면 안 된다고. 항상 미드를 밀고서 사이드로 돌면서 순회 공격을 해야 된다. 항상 사이드로 가서 미드를 밀고서 사이드를 부셔야 된다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 그거 내가 사이드를 갔는데 미드가 밀리는 상황만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없다고 진짜 장담한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자신의 안정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상대가 이미 아군 지형 쪽으로 시야를 먹으면서 들어갔기에 어디로든지 정글을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 야, 이게 있잖아. 상대 미니언을 1차 포탑 암까지 들어갔다고 해봐. 그러면 양쪽 정글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었잖아, 상대가. 그러면 이제 좆된 거야. 더 안전하지가 않아졌어. 상대가 이제 정글을 막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원딜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제 원래 더 살아갈 수 없는데 더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드에 있는 CS를 미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미드 CS는 오브젝트를 챙길 때 먼저 밀어놓는 것도 중요해. 그래야 한 사람이 미드를 막는다고 상대가 한 명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하다고. 그렇게 먼저 밀어놓은 오브젝트를 먹는 상황에서도 먼저 밀어놓으면 혹시나 상대가 만약 막지 않고 와서 한타를 했는데 혹시나 우리가 한타를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아군 미니언을 밀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서 끝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대가 이 오브젝트 교전을 하러 오지 않고 미드를 막는다? 그러면 한 명이 빠져서 개이득인 거야. 4대5 한타 가능함. 그래서 미드를 밀라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밀라는 게 아님. 진짜로. 이렇게 상대가 상대 미니언으로 아군 미드 1차 포탑까지 밀고 들어오면 정글이란 곳은 절대로 시야를 다 먹을 수 없기에 언제 어디서 상대가 나를 죽이기 위해 왕자님을 암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에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야. 진짜. 아니, 안 그래도 위험한데 이 새끼들 어디 숨어있을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 미드 CS를 항상 밀고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야. 아, 진짜 랭가, 르블랑, 쟤들 이런 게 부시에 숨어있다고 생각해봐. 존나 무섭잖아. 원딜 입장에선. 씨발, 답이 없어 그땐. 그렇기에 상대가 정글을 들어가지 못하게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드를 항상 먼저 뚫고서 행동하여 주어야 된다는 것이다. 미니언을 확실하게 밀어 넣어서 실수를 먹게 만들어버리고 상대의 위치를 캐치하고 안전을 챙기는 것이다. 그래, 아군 미니언을 밀어 넣으면 상대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아군 미니언을 정리하러 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 위치가 캐치가 되고 우리 안전은 챙겨지는 거야. 상대방이 누가 가든 일단 한 명은 그곳에 보여서 내가 적어도 나의 안전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미드를 밀라는 거지.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야를 미니언으로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래, 이게 걸어다니는 와드야. 미니언이 그냥 내 상대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와드라고 생각해. 그냥 미니언이. 알겠지? 롤에서 가장 시야를 먹기 안전한 것은 미니언이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 알아서 직접 다가가서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거든. 그 미니언과 상대 챔피언이. 그래서 롤에서 가장 시야를 먹기 안전한 것이 바로 이 미니언이라고. 그렇기에 이 미니언을 이용하고 잘 다루는 자가 게임을 결국엔 지배하고 압살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원딜의 특권.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내에서 가장 미니언을 잘 다룰 수 있는 라인이 어디야? 바로 원딜. 그런 라인이라고. 그런 고귀한 라인이라고. 무엇이든지 설계하고 항상 어떻게 모든 걸 이용해 먹을지 생각해야 되는 라인. 그게 바로 원딜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팀원은 당연히 이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팀원들은 대부분 바텀이라는 라인을 잘 가지 않고 그냥 오로지 병신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탐구하지 않고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당한 것은 오직 원딜을 한 번이라도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갔다가 상체에 잡아먹혀 패배를 하고, 또는 서포터를 갔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는 라인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가 재미가 없는 라인인 것을
느껴버려가지고 재미가 없는 라인이라고 자각이 돼버린 거다. 스스로 그들 바텀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가끔씩 갔는데 존나게 팀한테 말리고 서포트를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는 라인이야. 씨발 이게 뭔 재밌는 라인이라고 보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자극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바텀을 잘 가지 않으니 바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텀이라는 라인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게 될 뿐이지. 하지만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바텀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라인들도 갔는데 애초에 바텀이라는 라인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박혀있으니 이 바텀에 있는 라이너들이 무슨 짓을 하려던가에 이해할 수가 없어. 니들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바텀이 하는 일을. 자신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저런 병신같은 라인이 뭘 하겠냐고 자꾸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고 자각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해봤는데 그런 병신같은 라인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나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거지. 이런 상체의 바텀에 흥미를 못 느낀 사람들이 말이야. 그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망나니 새끼가 있지. 망나니 새끼들은 나와 왕자님과 완전히 다른 분류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로 생각한다. 저런 병신같은 라인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 바텀이. 하지만 너희들이 망나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바텀은 아주 완벽한 라인이다. 뭐든지 휘어잡을 수 있고 항상 지배가 가능한 라인이라고. 진짜 왕자님과 완벽한 동호만 갖춰져 있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단순히 바텀이 이해되지 않는 건 당연할 뿐이라고. 어떻게 이런 완벽하고 고귀한 라인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알겠냐?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야. 그냥 이게 얼마나 완벽한 라인인데 어찌다 바텀을 싫어하는 건데. 너희들은 이제 바텀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너희들보다 한참 뛰어난 존재들이라고. 바텀에 있는 자들은 진짜 원딜이라는 라인이가 말이야. 동우는 좀 모르겠고, 동우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저런 나약한 라인이 도대체 무슨 주도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고. 이런 생각이 이들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들이 바텀 자신들의 플레이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 바텀을 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플레이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왜냐? 그들 상체의 머릿속에는 병신같은 라인이라고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존나 반대였죠. 존나 개쩌는 라인이었죠. 그들은 바텀을 무쓸모 병신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아무리 설명하고 해봤자 그들은 절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텀 스스로가 그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오로지 결과를 보여줘야 돼. 오로지 결과를 보여주고 후에는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알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 자신이 멍청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라인이 바로 바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초반에는 견뎌내는 라인이 바텀. 그게 바로 원딜. 그 중에서도 제일 엄청난 라인이 원딜이라는 거야. 그렇게 행동하여 플레이로 증명하는 것밖에 솔직히 없다. 솔직히 어떻게 말로 계속 설명하겠냐고. 이 엄청난 사실들을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머릿속에 처박아 주겠냐고. 너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바텀이나 라인에 있는 원딜이란 완벽한 라인은. 그렇게 너희들 할 일은 팀원이 말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지. 팀원이 말하는 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여기서 앞서 말한 상체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바텀을 개무스르고 병신 라인 그대로 적용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팀원이 말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 말라.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든지.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개무스르고 병신 라인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선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움직여야 된다. 자신이 증명시켜야 된다. 이 다른 상체들에게. 알겠지?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나를 어떻게든 인정받고 나를 그들에게 완벽히 인식시켜줘야 된다고. 바텀의 병신 라인이 아니었다고.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기에 무엇이 됐든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영역을 내뿜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무슨 플레이든 해서 어떤 약사 플레이든 더티 플레이든 해서 어떻게든 게임을 이기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인정받는다. 그것을 노리고 어떤 행동이든 해서 영역을 내뿜고 결국엔 최고가 되고 정말로 왕자로 인정받는다는 소리지.
다른 라인들은 절대로 이 원딜이란 완벽한 라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증명시키고 행동할 뿐이란 거야.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원딜은 병신 라인이 아니야, 이 새끼들아. 무시하지 말라고. 존나 완벽한 라인이라고, 어찌 보면. 항상 판을 깔고 설계하는 게 이 원딜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근데 너희들은 어때? 그냥 무지경 싸움. 무지경 병신 같은 이유만을 들고서 그냥 싸우잖아. 그게 뭐가 좋은 라인인데. 그게 그런 설계하고 판을 까는 게 없는 게 무슨 게임이냐고, 진짜. 완벽한 설계와 판이 깔려있어야 된다, 원딜들은. 팀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자연스레 해결되는 문제이다. 앞서 말했지. 자연스레 팀을 내가 증명시키면 팀들이 나를 알아서 인정하게 해준다고. 인정한다고. 오브젝트와 탑라이너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 탑라이너와 오브젝트는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탑라이너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서 초반 바텀 라인전이 끝나고서 용어 오브젝트가 남아있어서 탑을 가기 꺼려진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 문제는 탑 1차 포탑보다 현저히 가치가 적고 요걸 언제든지 다시 먹을 수가 있는데 용이 있다면 가지 말라. 여기서는 무조건 가라고 돼 있네. 그러나 상대 탑 1차 포탑은 이때 지금 바텀이 강한 타이밍 아니면 절대로 다시 파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잘 나오지 않는다. 여기 좀 넘어가야겠는데? 게다가 만약 바텀이 상대를 개합살했는데 드래곤이 하나도 안 먹혀있다면 그것은 팀원의 정글 문제로 용을 먹으러 가더라도 정글이 개집결을 해서 먹지 못할 확률이 더 많다. 그래, 탑을 가는 것이랑 용을 가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내가 게임을 바텀을 털었는데 탑을 가는 것과 용을 먹으러 가는 것과 선택하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 탭키를 누르고 우리는 알아야 돼. 용이 몇 마리 먹혔는지. 우리가 이겼는데 용이 과연 몇 마리 먹혔는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탭키를 누르고 딱 우리가 먹은 개수를 봐야 돼. 용 개수. 여기서 하나라 정글이 만약 우리 용을 잘 챙겼다? 그러면 용 쪽으로 가. 하지만 용을 병신같이 못 챙기고 한 마리도 안 챙겼다. 그럼 정글이 병신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탑으로 가라. 이 용이란 것은 어쨌든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 오브젝트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탑으로 올라가라는 소리야. 용이 하나도 안 먹혀있다면 그것은 팀원인 정글의 문제다. 씨발. 아니 바텀을 탈탈 털고 있는데 어떻게 용을 한 마리도 안 먹을 수 있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 바텀을 탈탈 털었으니 그것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용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용을 몇 개라도 챙겨두면 내가 아무리 바텀을 파워를 붙이고 탑을 가도 이미 용을 몇 개나 먹어뒀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 근데 용을 안 먹어뒀다? 이건 답이 없다. 그냥 정글이 개병신 새끼라도 용싸움을 하러 가봤자 어차피 정글이 개짓거리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탑을 가는 게 맞다. 어차피 다 먹힐 거야. 가도. 어차피 용싸움 합류해봤자 그대로 강타 싸움 지고 그대로 다 먹힐 거란 말이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탭키를 누르고 내가 만약 바텀을 부시고 탭키를 딱 눌렀을 때 용이 잘 먹혀있다면 용 오브젝트 싸움으로 가고 그게 아니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먹혀있지 않는다면 그냥 탑으로 올라가서 이득을 취하라. 그게 맞다. 정글이 병신이형 아무리 합류를 해도 정글이 병신 개짓거리만 해서 용을 못 챙긴다. 먹지 못할 확률이 더 많다. 용은 하나쯤은 죽어도 상대가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정말로 완전히 오브젝트 싸움을 이길 수 있을 때 그때 싸움을 합류하란 거지. 그때 내가 완벽히 성장해서 상대를 다 잡아낼 수 있을 때 그때 합류하란 거야. 그렇기에 팀원에게 확실하지 않는 오브젝트를 같이 챙기다가 게임을 망칠 바에 확실하게 바텀이 할 수 있는 포탑 파괴를 하여 게임을 이끌어 가라는 소리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1차 포탑이 밀려있기 용이 아니고도 발언을 볼 수도 있는 홍영이 구축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초반만 바라보지 말고 후반을 바라볼 수도 있는 행동이란 거지. 그냥 용을 무시하고 탑 1차 포탑을 밀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탭키를 누르고 우리 정글 상태를 보고 우리 용 상태를 보고 탑을 갈지 말지 용 오브젝트를 갈지 말지를 정하라는 거지.
그렇게 탑 1차 포탑을 부수면 바론을 볼 수도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보다는 포탑이 먼저라고 말해주고 싶다. 포탑을 부셔서 자신의 영역을 퍼뜨리는 것. 게다가 자연스럽게 상대의 포탑이 밀려있다면 아군 미니언이 상대 진영까지 들어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먹을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다. 그래, 상대가 우리 아군 미니언을 막으러 간다고 빠져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많아지잖아, 수가. 그러면 그 빠져버리는 상대가 빠져버렸기에 또 4대5 한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 포탑을 먼저 밀어놓으면. 알겠지? 그렇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초반 단계에 포탑을 부시러 탑을 갈 것이니까 욕을 먹으러 오브젝트를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탭키를 누르고 고민하라. 그것을 말해주고 싶다. 정글이 병신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라고. 만약 바텀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오브젝트와 드래곤과 탑을 가야 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만일 또한 자신에게 핑을 찍는다 하면 그대로 무시하라. 그 새끼들은 답이 없다. 아니, 우리가 바텀을 이겼는데도 용을 한 마리도 못 챙겼으면서 뭘 용을 처먹는다고 개지랄 떠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무시해버려. 바로 핑을 나한테 찍는 순간 바로 탭키 누르고 바로 차단. 그게 맞다. 지금까지 용을 못 처먹는데 어떻게 또 용을 먹는다고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겠냐고. 믿고 행동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 핑을 찍는다? 바로 탭키 누르고 차단.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만 나만의 플레이가 완성된다. 내가 그런 병신 같은 곳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자, 여기서 핑을 찍는다 했잖아. 핑을 찍는다 했잖아. 여기서 앞서 말한 핑 신호가 여기서 먹힌다. 핑 신호 25가. 알겠지? 그렇게 자신은 무조건 해야 되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원딜답게, 바텀답게, 순회공을 돌아라는 것이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탑은 혼자라도 가야 된다는 것. 여기서 서포터가 따라오면 베스트고, 서포터도 그냥 정글 상태 보고 원딜의 행동에 따라 움직여주는 그게 좀, 정글의 상태에 따라 원딜 행동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주는 게 좀, 진짜. 이게 항상 원딜과 서포터는 모라일체가 되어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게 좋거든. 그렇게 바텀이라는 라인이 게임을 지배하는 것이거든. 알겠지? 수조 각을 만들 수 있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바텀이 순회공을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 상체와 팀들의 레벨들보다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자신은 상대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 내가 상대 레벨보다 CS를 더 많이 뽑고 템을 더 많이 뽑으면 자연스럽게 상대를 잡아먹을 수 있게 돼. 원래는 미드에 박혀있어서 서포터 경치를 그리고 가끔씩 진행하는 라이너들 때문에 절대로 레벨이 높아질 수가 없었다. 하지만 사이드를 가게 되니까 혼자서라도 사이드를 돌기에 경험치를 먹는 것에 경험치를 습득하는 것에 최적화가 된다. 혼자나 둘이서 경험치를 다 먹을 수 있으니 레벨이 너무 잘 오르게 되는 것이다. 흔히 게임은 대부분 체급 싸움으로 상대보다 자신이 강력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원딜은 초반에 그렇지 못하지. 체급이 존나 약하지. 그래서 사이드를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이드를 가서 혼자 경험치를 먹거나 둘이서 경험치를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지. 이때까지 원딜이 함부로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저 레벨이 낮아 체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챔피언들이었기 때문이다. 왜냐? 상체들은 혼자 라인 먹고 서포터들은 원딜과 서포터들은 둘이서 먹는데 당연히 레벨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체급이 급격히 차이 나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순회경을 하는 것으로 돌아주는 것만으로도 역변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 순회경으로 계속해서 CS만 먹으러 다니는데 자연스럽게 경험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런 건 혼자서라도 가서 CS를 계속 먹어야 돼. 알겠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평소 싸게에서 정말로 완전님으로 드디어 거듭나는 거야. 정말로 레벨이 상대 상체들보다 레벨이 높아져서 이제는 정말로 왕자님으로 거듭나는 거야. 게임의 모든 판을 이제는 지배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게임을 팀원들 때문에 지는 일을 확실하게 죽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다 잡아줄 수 있으니까 완벽히 게임의 패배를 지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저도 자신 때문에 지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그래, 내가 그냥 상대를 압살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해서 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 주도적으로 게임을 만들고 싶은 바텀이라면 어떻게든 사이드에서 경험치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모든 것들보다 체급을 어떻게든 키워야 된다.
어떻게든 키워야 된다. 체급. 원딜들은 레벨이 높은 것이 그냥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 레벨을 어떻게든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들이 서포터들 보고 혼자 CS 먹을 테니 꺼지라고 계속 하는 거지. 혼자 체급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야 상대를 압살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꺼지라는 거임. 다른 라인더들 보고. 그래서 다른 유명 고수들도 그렇게 하잖아. 누가 오면 그냥 계속 핑 찍어서 꺼져 계속 하잖아. 그게 어쩔 수 없는 플레이라고.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기적이긴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타적인 플레이라는 거. 원딜들은 그런 플레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초반에 체급이 너무 낮기에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체급을 높이는 방법이 혼자 CS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급을 항상 높인다고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길 바란다. 그게 바로 원딜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다.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체급이 낮으니 항상 체급을 높인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플레이해야 된다는 거지. 강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누구의 도움도 솔직히 있어서는 안 된다. 도움을 받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원딜 현지 평타 싸기가 되어버린 것. 원딜에게는 서포터라는 포지션이 따라붙는데 이들이 없어도 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챔피언, 나만의 특성을 찾아내서 정말로 내 실력을 완전히 뽐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혼자서도 강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서포터가 아무 생각 없이 미드에만 처박혀 있어도 자신은 사이드를 가야 한다. 무조건 가서 이 체급을 높여야 된다. 사이드를 가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성장을 어떻게든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체급을 어떻게든 이뤄내고 혼자 어떻게든 상대를 잡아낼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야 된다는 것이다. 초반에 살짝 도움받는 것 말고는 절대로 팀과는 엮이면 되도록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팀과 엮이는 순간 너희들은 그냥 나고자 패배자 게임을 승리하고 싶지 않은 자로 바뀌는 것밖에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초반에 팀에게 도움받는 것, 서포터에게 도움받는 것, 그것 말고는 절대로 팀과 엮이면 안 된다. 알겠지? 이제는 뭐든지 혼자 강자가 되려고 해라. 그게 원딜로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다. 그냥 팀이랑 같이 행동하려는 자체가 자신은 팀이 만약 없다면 아무것도 못해요를 몸소 직접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 팀과 계속 같이 다니고 팀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저 계속해서 나 아무것도 못해요를 몸소 직접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원딜은 항상 혼자 강해져야 한다. 항상 사이드를 가서 혼자 경험치를 먹고 혼자 운영을 하고 혼자 게임을 지배해야 된다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이게 정말로 솔랭 전사라면 말이야. 진짜 솔랭 전사라면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듀오라는 뭐 항상 서포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너희는 항상 솔랭 전사가 되어서 티어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끝내 강해지고 나서 그때부터 팀의 도움을 받으며 추진력을 넣는 것이다. 그래, 내가 강해지고 나서 팀의 도움을 받는 거야. 내가 강해지고 나서 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정말로 내 영향력을 내뿜을 수 있다고. 내가 존나 약할 때, 존나 체급이 낮고 아이템이 안 나왔을 때 팀의 도움을 받으면 뭐하냐고. 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데 내가 한 3코어쯤 나오고 존나 상대를 평타 몇 턴 치면 죽일 수 있는 그 상태에 우리 팀의 시식이 무언가 도움받는 그런 궁극기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때부터 완벽히 영향을 내뿜을 수 있다고. 그러니 일단은 혼자서 강해질 생각을 하라. 혼자서 항상 강해질 생각을 하란 거야. 그저 자신에게 추진력을 주는 게임 내 도구일 뿐이라고. 그런 것들은 네한테 아무런 영향력 너희한테 계속 붙어있으면 안 된다고. 그저 팀은 자신에게 추진력을 주는 게임 내 도구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에게 절대로 아무것도 바래서는 안 되면서 이들에게 아무것도 맡겨서는 안 된다. 절대로 맡겨서 안 된다. 물론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맡겨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맡겨서는 안 된다고 나도 말하고 싶어. 나는 맡겨서는 안 된다고 장담한다. 혼자 계속해서 사이드를 돌면서 모든 오는 것들을 막아내고 피해가면서 자신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때까지 절대로 팀의 도움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받을 생각하지 마라. 받는 순간 너는 병신이 되고 원딜 해지가 되고 평타 따개가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 강해져라. 그들이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아무 의미의 경우가 많다. 왜냐? 내 플레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든. 알겠지?
내 플레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따라올 수 없거든. 그래서 혼자 강해져야 된다고. 내 플레이를 따라오지 못할수록 나는 계속해서 혼자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닌 항상 상대가 찾아오게 만든다. 자,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닌 항상 상대가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사이드로 만약 가게 될 경우 무조건 어느 누구든지 상대를 막으러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노려야 한다. 그래, 상대가 오는 것을 막으러 오는 것을 노리라고. 이때까지 미드에 박혀서 상대가 가고 안전해져 움직이질 타이밍을 만약 기다리는 그런 그냥 미드에 박혀있는 원딜 해지였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사이드로 가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상대가 자신에게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상대가 오게 만들어야 돼. 언제든. 언제나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상대가 자신에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한타를 할 때 당신은 이미 벌어져 있는 한타가 쉬운가? 아니면 상대 스킬이 하나 더 빠져있지 않은 위험한 한타가 더 쉬운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결과는 한타를 할 때 이미 벌어져 있는 한타가 더 쉽지. 왜냐? 상대 스킬이 다 빠져있고 나는 그냥 가서 평타만 치면 파이팅하면서 평타만 치면 되니까. 거리 조절을 하면서 평타만 치면 되니까. 이것을 만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말해 먼저 노림수를 쓰도록 상대의 상황을 만들라는 것이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보여서 말이자. 내가 먼저 상대에게 보여서 상대가 나를 먼저 공격할 수밖에 없게 만들라고. 그렇게 벌어져 있는 한타로 만들라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이미 벌어진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자신에게 찾아와 먼저 스킬을 빼고 먼저 노림수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원딜 왕자님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만의 필드, 나만의 공간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 스킬을 먼저 빼게 하라. 내가 먼저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만 스킬은 피해야 한다는 거. 무조건 빼게 해야 된다고 해도 알겠지? 그렇게 해서 상대의 스킬을 피하거나 그 이후에 죽여버려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쉬워져, 게임이. 그래, 상대의 스킬을 먼저 빼고 그 이후에 내가 조져버린다. 그 마인드로 항상 상대가 먼저 찾아오게 만든 거. 내가 가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상대가 항상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마인드로. 알겠지? 상위 티어들은 각각 이런 말을 한다. 자신의 렌즈를 부시고서 사이드로 가서 자신에게 오는 상대를 모조리 다 잡아라. 그래, 대부분의 상위 티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자신의 라인전 또한 부시고 사이드로도 가서 자신에게 오는 상대를 모조리 다 잡아내라.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해야 티어가 결국엔 오르게 된다고 말이다. 그 말이 바로 이것이야. 상대의 노림수를 먼저 빼버리라고. 상대의 노림수를 먼저 빼고 그 이후에 다 잡아버리라고. 바텀은 순회공을 하면서 상대를 계속해서 불러 모아 모조리 다 잡아버려야 한다. 피해버리면 상대는 이미 자신에게 찾아온 만큼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 듀오일 때는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는 효과가 더 엄청나. 하지만 혼자라도 이렇게 가서 상대를 계속 불러들이면 상대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야. 왜냐? 상대는 그 순간에 정글 모브 먹을 수 있고 CS를 먹을 수 있고 상대를 킬하러 죽이러 다닐 수가 있는데 나를 만나러 온 것이니까 그게 엄청난 손해라고. 이미 나에게 찾아온 건 순간부터 손해다. 근데 이게 있잖아, 듀오하고 같이 그냥 서버 다이즈를 돌면 상대를 잡아내기 쉽거든? 근데 원딜 혼자 돌 때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상대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상대를 불러들이기만 하고 항상 빼줘야 돼. 왜냐? 대부분의 원딜러들은 초반에 너무 약해가지고 상대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듀오가 아닌 이상 상대를 불러들이기만 하고 항상 빼줘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미 상대가 찾아오는 그 순간만큼이 이미 손해란 것이다, 상대에겐. 알겠지? 그런 찾아올 시간에 자신의 CS를 더 먹었다면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찾아올 시간에 오브젝트를 더 챙겼다면 더욱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나는 장담한다. 그 찾아온 상대방들이 말이야. 그러나 자신을 이미 찾은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계속 손해를 보게 만든다는 거지. 그 경로로 오는 그 애초의 순간을 바텀 또한 이득을 본 것이다. 내가 불러들인 순간 이미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지. 이렇게 사이드로 가서
계속해서 손해를 만들게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알겠어? 상대방을 불러들인 것조차 상대방의 손해다. 아군과 맞추면서 항상 모든 상황에 대처한다. 아, 이건 다음에 가자.